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GitHub 리드미 프로젝트랑 관련 블로그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가 테스트 주도 개발, TDD 과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분석 질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왜 이게 중요한지, 특히 효율성이나 코드 신뢰도를 높이고 싶은 당신 같은 개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랑 TDD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또 현실적인 고려사항은 무언지 함께 파헤치고 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GitHub 코파일럿.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서는 AI 페어 프로그래머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AI 페어 프로그래머라는 표현이 딱인데요.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짜고 있을 때 그 코드의 맥락이나 아니면 자연어 주석 같은 걸 보고 관련된 코드 조각이나 함수 전체를 추천해주는 도구예요. 아,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코딩하는 짝꿍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가 좀 뭐랄까 반복적이거나 좀 지루한 상용구 코드 작성에 시간을 덜 쓰고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코파일럿이 TDD, 테스트 주도 개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 TDD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TDD, 테스트 주도 개발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랑 순서가 좀 다르죠. 코드를 먼저 짜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이 자료들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 레드, 그린 리팩터 사이클이거든요. 네. 레드, 그리, 느끼토요. 네. 먼저 실패하는 테스트, 빨간불 상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딱 그 테스트만 통과시킬 최소한의 코드, 녹색불 상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구조를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리팩토링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하, 실패하는 테스트 작성, 레드, 통과시키는 코드 작성, 그린, 그리고 코드 개선, 리팩터. 이 순환 과정에서 그럼 코파일럿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피드백 루프를 단축시킨다고 하던데. 네, 여러 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레드 단계에서 테스트 케이스의 기본적인 틀, 뭐랄까 상용구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코파일럿이 꽤 빠르게 생성해 줄 수 있고요. 오, 그럼 테스트 작성 시작이 좀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린 단계에서는 이미 작성된 테스트를 보고 이걸 통과시킬 만한 실제 구형 코드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또 테스트할 때 필요한 가짜 객체들, 뭐 스톱이나 스파이 같은 테스트 더블을 만드는 작업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레드 그린 사이클을 더 빨리 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이 TDD 방식 자체가 코파일럿의 강점이랑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TDD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능을 좀 작게 나누게 되고 각 기능이 딱 하나의 책임만 갖도록 코드를 설계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려다 보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코파일럿이라는 도구가 이렇게 좀 명확하고 단일 책임 원칙을 잘 따르는 짧고 간결한 코드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제안을 잘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TDD가 코드 설계를 좋게 유도하는데 그 결과물이 코파일럿이 더 잘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TDD의 설계 원칙과 코파일럿의 기술적 특징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코파일럿이 만능은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서 마법이 아니며 당신의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AI의 도움과 개발자의 감독 사이의 균형,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코파일럿이 제안하는 코드가 항상 최선이거나 가장 우아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문맥에 안 맞거나 좀 뭐랄까 투박한 코드를 내놓기도 하고요. 특히 그 리팩터 단계 있잖아요. 단순히 코드가 돌아가게 만드는 걸 넘어서 더 나은 구조, 더 좋은 설계를 고민하는 이 과정에서는 정말 개발자의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리팩토링은 확실히 인간의 영역이 크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iOS나 맥OS 개발할 때 VS 코드랑 X 코드 연동이 좀 매끄럽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 사항들도 언급이 되고요. 완벽한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AI는 도구일 뿐이고 이걸 잘 쓰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비유도 있었죠. 굴착기 얘기였던가요? 네, 맞아요. 굴착기 비유가 참 적절했는데요. 굴착기가 삽질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르지만 조종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냥 추천해 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질문해야 더 좋은 답변을 얻는지,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법, 그리고 제한된 코드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내 코드에 맞게 수정해서 쓸 건지, 이런 사용법 자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생산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자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설계 역량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AI를 대체제가 아니라 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도구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신과 같은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가 TDD 사이클의 특정 단계, 특히 상용구 코드가 많은 레드 단계나 초기 구현을 하는 그린 단계의 속도를 눈에 띄게 높여줄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한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코드의 품질과 구조를 깊이 있게 다듬는 리팩터 단계에서는 여전히 당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설계 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결국 AI가 개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어쩌면 TDD처럼 좋은 개발 프랙티스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루한 부분을 줄여주니까요. 정확합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면서 개발자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창의적인 설계, 그리고 코드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발 워크플로우 자체를 더 효율적이고 어쩌면 더 즐겁게 만들 수도 있는 기회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AI는 테스트 작성, 레드나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는 코드 생성, 그린에서는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깊은 통찰력과 설계 감각이 필요한 리팩터 단계는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개발자들에게 앞으로 AI 도구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이 리팩터 단계의 본질 자체는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